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느껴보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지금의 이 감정을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어 그런 건 아닐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그도 아니라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느라 지친 것은 아닐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착한 아이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갈등을 피하라고 말이죠. 물론 이런 가르침은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되기도 한답니다. 유명 방송인인 유재석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킨다는 건 어렵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는 걸까요? 우리가 모두와 잘 지내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시선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타인의 시선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죠.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대한 걱정이 늘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옷을 고를 때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의 행동, 심지어 우리의 꿈을 선택하는 데까지 타인의 시선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는 걸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사회적 본능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집단에 소속되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 자신보다는 타인에게서 인정받길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유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종종 타인의 반응과 평가를 참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말이죠. 부모님과 연인, 친구 모두 여러분들에겐 중요한 사람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혹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삶은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유재석 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저한테 욕하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해요. 이 말은 단순히 욕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닌 우리가 타인의 평가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아를 가져야 함을 뜻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순간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감정이 상해 아픈 채 영영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타인의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얼마나 타인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가? 나의 꿈과 목표는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하다 보면 우리는 현재의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다음의 방법을 통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랍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죠. 부모님의 기대, 학교의 규율, 사회의 규범 등 수많은 외부 요인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모님이 기대하는 대로 또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진짜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치 않는 전공을 선택하고요. 또 어떤 이는 사회적 성공이라는 잣대에 맞춰 자신의 진짜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과정에서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먼저 여러분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는지 찾아보세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것을 행할 때 진정한 즐거움과 열정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술에 대해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에 대해 탐구해보세요.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알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 환경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상생활 속 습관을 개선하는 데 있어 최대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죠.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자기 탐색의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충돌하거나 변화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자신의 장점은 물론이고 단점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하고 있나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내가 아닌 타인까지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중할 때 타인의 진정한 가치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자기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달리 때론 자기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고 가혹하죠. 하지만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 대신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뇌를 재구성하여 점차 자존감을 높이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은 성취라도 좋으니 자기 자신을 칭찬할 시간을 늘려보세요. 오늘 운동을 30분밖에 못하다니 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 운동을 30분이나 했네?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큰 성취만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종종 있지만 일상의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동기부여와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사, 운동 등 자기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스스로에게 마치 투자하는 것 같이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현재 나의 한계를 인지하고 좌절하기보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완벽주의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자존감을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있는 존재랍니다. 우리 모두 장단점을 가진 인간이며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기에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시간을 쓰길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과 밀접하게 연관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바로 경계 설정이에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경계란 나와 타인 사이의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선은 나를 보호하고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는 역할을 하죠.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휘둘리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결국 타인과의 관계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 설정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자신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거절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경계 설정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님을,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경계 설정의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어디까지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인지 파악하는 단계라 할 수 있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싶은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관과 한계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 종종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힌트를 주는 방식을 통해 관계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고 결국 경계가 무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물건은 써도 좋지만 허락도 없이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기보다는 제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더 좋겠네요 라고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경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한번 설정한 경계를 상황에 따라 쉽게 무너뜨리면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경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할 때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지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경계 설정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진실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경계 설정은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연습과 조정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때로는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고 계속해서 연습한다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자신을 사랑하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모두와 잘 지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이죠. 모두와 잘 지내려고 노력할 시간에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타인과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 진실한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며 여러분이 이 여정에서 더 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